계속 2부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다들 궁금해하는 게 이직할 때 연봉 얼마나 올려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얼마나 올렸을까요, 그동안? 지님은 이번에 이직하면서 연봉 올리셨나요? 네. 얼마나 올리셨는지는 비밀이겠지요? 네, 근데 기준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어떤 기준인가요?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랑 서울이랑 생활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월세든 뭐 다른 거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네, 이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크게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지금 연봉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나.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연봉은 다다익선이기도 하고 이거는 저의 선임분들이 말씀하신 건데 10%에서 20% 사이까지는 이직을 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들었던 분들은 1년 차, 2년 차 분들이셨는데 사실 스타트업의 그런 특징이지 않을까. 연봉 올리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일을 잘해서 연봉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것도 맞는데 사실 연봉 협상은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그 운도 작용한다 생각하고 분위기 뭐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PR을 얼마나 잘하고 이게 당연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다 20%다 뭐 이것도 사실 어떤 회사에서는 20%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PR을 얼마나 잘하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휘님만의 PR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좀 자기 PR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늘 이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그 회사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평범한 일 말고 좀 다르게 나만 할 수 있는 일 이걸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거 그냥 취업한다고 생각하고 뭐 자신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거 PR하잖아요. 연봉 협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PR을 안 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연봉 협상할 때 그냥 돈 얘기만 하고 그냥 난 이거 이만큼 돈은 받고 싶어 이러고 끝나는 것보다 저는 이러한 거를 좀 잘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의 이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 이런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이뻐 보이고 돈 더 주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연협하기 전에 3일 정도나 이틀 전에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듣기로는 연협 전에 PPT 같은 거 준비해서 들어가는 분들 계신다고 들었어요. 10%에서 20% 이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분의 연봉 수준에 맞춰서 퍼센트가 정해지지 않을까. PR이 풀 리케가 아니었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개발자 유머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 CS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CS가 어떻게 쓰이는지? 커스터머 서비스죠? 맞아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야? 이게 개발자예요.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처음에 막 CS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지금 또 들으면서 PR을 어떻게 해야 할까? 풀리캐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서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지. 저는 예전에 연봉 협상은 통보식으로 내려오고 PR 하고 싶은 사람들만 PPT 작성해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해서 어필해서 성공하면은 통보가 아닌 진짜 연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아니 왜 자꾸 웃었냐면 PR 하니까 결국 풀리케가 여러분 플리스캐스트도 열심히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직할 때 이것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해서 같은 직무에도 좀 그것보다 적으면 좀 쳐냈었어요.
그래서 결국 원했던 연봉보다 더 많이 받게 됐고 행복했답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인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폴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한다라는데 투표를 해주셨는데 압도적으로 60표 중에서 80% 이상이 회사 다니면서 이직 준비하기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 면접을 어떻게 보러 다니나요? 연차, 반차, 반반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는 회사에 협상을 했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연차가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혹시 5시, 6시, 7시에도 면접이 가능할까요? 물어봐서 응해 주시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봤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다들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저도 무림님 말씀처럼 그 근무 시간 이후에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6시 퇴근이었는데 6시 이후에 면접을 봤었고 그리고 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는 다행히 원격으로도 그 면접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바꿔주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하루에 한두 명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씩 보고 또 한 시간에 뭐 여러 명씩 다 대다 면접도 많으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좀 현실적인 방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이제 연차가 3개 이상은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기옥처럼 모으는 겁니다. 이제 연차를 휴식이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각자의 생활 때문에 빼는 일이 많을 텐데 사실 저는 이전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했을 때는 이미 이직이라는 마인드 자체가 제 몸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차를 한 번도 제 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다 코테나 면접 보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직이 고프시고 나는 이직하고 싶다고 느끼시면 어쩔 수 없이 금 같은 연차를 원기옥을 모아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직 면접을 어떻게 받느냐?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면접도 그렇고 코테 준비도 그렇고 혹시 준비를 하실 수 있었던 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다행히 전에 직장이 집이랑 가까웠고 그래서 남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저녁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퇴근하고 공부를 해도 좀 넉넉하게 남는 시간이어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뭐 주말 아니면 평일 퇴근하고 밖에 없는데 평일에는 최소 2시간만이라도 공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을 좀 빼서 공부를 한다든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보통 약속이 몰려 있는데 약속이 5시, 6시, 오후 5시, 6시다. 그러면 한 오후 3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약속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좀 도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또 본인의 실력도 쌓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올려드렸던 폴에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중에서 연봉은 적지만 하고 싶은 직무 vs 연봉은 높지만 하고 싶지 않은 직무를 올려드렸는데 되게 압도적으로 70%의 사람들이 연봉은 적지만 하고 싶은 직무를 고르셨어요. 이게 개발자 청취자들의 특성인지 아니면 주니어 탤런트 쇼답게 주니어 분들이 성장이 좀 더 목말라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연봉보다 성장?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커리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연봉은 조금 아쉽지만 아까 말했던 그 최소보단 높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들 최소가 안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고민 많이 할 텐데
그 최소도 남들이 봐서도 이걸 바꿔서 일을 한다고 싶은 최소가 있잖아요. 그거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들 이제 일을 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했으면 하고 저도 그렇게 일을 했으면 하거든요. 좋은 커리어를 따라. 근데 여기 가면 커리어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연봉 정말 많이 준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하고 싶은 직무를 하고 싶은 서비스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을 했던 이유가 사실 연봉적인 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반대로 생각을 했었던 면이 좀 있었는데 뭐 고연봉인데 조금 원하지 않는 업무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좀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주일에 5일이나 심지어 뭐 8시간, 9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데 그걸 재미없는 일을 계속 반복적인 일만 한다. 그치만 돈을 많이 받는다. 그 월급날 딱 그 상황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계속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나는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연봉은 조금 줄이더라도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아 정말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이 저는 좀 바뀐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금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돈보다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직을 할 때 왜냐하면 그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또 이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아니면 매력적이지 않은 업무를 했을 때 이직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비용으로 좀 미리 돈을 땡겨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직무를 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개발 문화가 좋고 성장하기 좋은 회사라면 보통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회사가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고민을 다들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게 정말 두 가지 물고기를 딱 잡은 건데 그쵸? 이런 케이스가 보통 있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저도 가고 싶은 회사네요. DM 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푸싱이 어떤 분이 올려주신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정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회사가 없는데 연차가 쌓여서 다시 이직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회사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지금의 우리의 실력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회사를 찾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지만 왜냐면 저희는 모두 주니어고와 모두 성장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이직이 사실 인생에 단 한 번은 아니잖아요. 마치 취직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나 이런 게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길게 보면 좋다는 말씀에 정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보고 우리가 좀 더 침착하게 실력을 쌓고 성장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직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회사들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패널들의 특이했던 이직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네, 혹시 여기에서 나 굉장히 특이하게 이직했다 이런 케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직 당시에는 좀 특이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타임라인을 보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구인구직을 하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트위터를 통해서 저에게 이직 제안이 왔고 사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열려 있지 않았던 거죠, 저는. '트위터에서 어떻게 이직을 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DM을 보니까 굉장히 장문의 글로 좀 의심을 좀 걷게 해 주도록 이렇게 DM을 보내 주셔서 '한번 믿어 보자.' 하고 면접 커피챗을 하게 되었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얼레벌레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트위터로 구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카카오톡 개발자 커뮤니티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 4-5년 된 단톡방에 되게 오래 알고 지냈고 오랫동안 오프라인 모임도 했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었는데 한 분이 인제 회사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 보여서 워라밸도 좋고 회사도 좋아 보이고 회사에서 대학원 보내줘 가지고 대학원 학자금 지원도 해 주고 그 공부하는 걸 밀어 줬거든요. 와 그래서 '나도 저 회사 가고 싶다.' 했는데 마침 그 회사 개발 공고가 나와 가지고 제가 인제 연락 드려 가지고 "입사해 보고 싶다." 했더니 추천해 주셔 가지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도 있고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 또 방금 커뮤니티랑 같은 데인데 거기서 저를 좋게 보셨던 분이랑 같이 창업을 해 봤던 적도 있고 인제 그런 것도 다 인맥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쌓이는 것도 인맥이지만 요즘엔 트위터나 카카오톡이나 다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쌓는 것도 정말 멋진 인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푸슝에 이직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모두 고민하시는 이 토론에는 빠진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를 예상하시는 연령과 이직 횟수의 맥스에서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놔야 효과적인 토론과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본인이 대충 5년만 일하고 끝내고 싶다. 개발자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고연봉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개발하고 말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업무적인 생각을 좀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은퇴를 어떤 나이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늦게 개발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개발 자체가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개발하면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연령은 제 몸이 따라주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횟수? 저게 이직 횟수를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직 횟수의 최소? 최대를 정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드네요. 물론 정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약간 저런 계획을 되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디테일하게 세웠었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다 안 되고 늘 변수가 발생하고 물론 이제 그런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오히려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저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좀 최근에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흐르면 흐르는 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0, 55 정도 은퇴 생각하고 있고 은퇴하고 하고 싶은 일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직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고 제가 50이랑 55까지 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니까. 기회가 생긴다면 하고 지금 계획하는 거는 제가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직 횟수를 좀 줄이고 올해 인제 말뚝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 그 계획만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의 숲 캐릭터 같네요, 뭔가. 저요? 네, 이제 거기 개발자들 태우는 건가요? 네. 인제 못하는 개발자들 태우고서 코딩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둘 타세요. C샵 셋 타세요. 네, 저희 푸슝을 보니까 연봉 얘기하니까 포괄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직 조건 중에 비포괄연봉제인 회사가 조건 중 하나인데 스타트업에서는 찾기 힘든 것 같아서요. 물론 이름 있는 기업들 가면 해결되는 문제지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비포괄 연봉제를 다니시는 분이 여기에 있나요? 패널들 중에는? 혹시 포괄 연봉제라는 말이 연봉 테이블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정해진 연봉이고 주로 이 정해진 연봉에는 정해진 그 법정 근로기간 플러스 법정 근로 시간 이내에 내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더하기 예상되는 야근 시간, 추가 근무 시간까지 포함해서 딱 고정된 연봉을 가지고 있는 게 포괄연봉제고요. 포괄임금제. 그다음 비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된 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책정하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내가 추가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근무하는 걸 책정해가지고 이제 추가비 수당을 주는 거를 비포괄 임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맞게 이해했다면 그런 건데 혹시 이 중에서는 비포괄을 다니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요즘 스타트업도 포괄 연봉제가 많아요? 저랑 전혀 반대되는 걸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 알아보면서 포괄 연봉제가 없는 회사가 많아서 좋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포괄 연봉제 다녀봤고 스타트업 다닐 때는 비포괄로 다녔는데 그래서 야근할 때마다 수당 새로 나오고 이게 포괄 연봉제 때는 30만 원 일부러 줘서 매일 야근을 해도 늘 30만 원이었는데 스타트업 보니까 매일마다 밥도 새로 주고 돈도 새로 주고 그래서 좋았거든요. 잘 찾아보시면은 스타트업도 비포괄 연봉제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경험 어떻게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이 포괄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포괄이었던 적이 거의 없어서 포괄이 당연하게 수용해야 되는 지점이라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비포가 연봉제를 받는 친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근을 해서 돈을 받는 친구들을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은 거의 다 스타트업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 중에선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저는 포괄 연봉제가 좀 더 우세해 있지 않나. 기업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고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포괄이 아직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 포괄 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괄 임금이 사실 대부분 대중적이긴 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쪽 다 겪어보신 뭐 무림님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는 아니었나. 그건 아닌데 포괄 연봉이었을 때 좋았던 점이 야근을 안 할 때도 3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30만 원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히 기본급으로 받아야 되던 것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비포괄이면 좀 필요 없는 야근 이런 거를 안 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돈을 줘야 되니까. 어때요?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회사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야근을 1시간 하면 1시간만큼의 연차를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본 적 있고 실제로 제 예전 회사에서는 주말에 나와서 업무를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연차를 주셨어요. 돈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회사 측면에서 차라리 연차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연차가 쌓인 거를 쓸 수 없는 회사라면 표정으로 저희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우리가 비포괄 임금제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포괄 임금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율 출퇴근제인 회사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고 인턴 때 자율 출퇴근일 경우에는 포괄과 묶이기가 그러니까 시너지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일을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내기만 하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를 따로 체크를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슬랙에서 저 언제까지 출근합니다. 저 언제 퇴근합니다. 지금 회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전 회사는 아예 플렉스나 뭐 이런 근태 관리 툴 자체를 쓰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은 이제 워크와 라이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저녁을 먹다가도 슬랙을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아예 출퇴근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비포괄을 가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문화가 받쳐주는, 그리고 구성원들의 신뢰와 어떤 그런 것들이 받쳐주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장기적으로는 비포괄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괄연봉제는 기본급을 낮추고 야근 수당으로 연봉을 높이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점이 있네요. 기본급은 이직 연봉 협상할 때 중요하니까. 머리 쓴 거.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굉장히 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직하는 거 생각하면 맞는 말이네요, 진짜. 기본급을 높이는 게 맞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직할 때 저는 사실 이전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저희 연봉 또한 저희의 PR 수단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나. 차라리 돈을 주세요. 연차보다 돈을 원하시는군요. 연차 수당이 다들 있으셨나요? 그 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다거나? 저는 인턴 때랑 지금 회사에서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연차를 사실 자유로 쓸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가 있어서 내가 자유로 더 쓰는 건 내 월급을 깎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연차를 덜 썼으면 그건 돈으로 주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원래 법적으로는 연차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15개가 발생을 하고 2년마다 한 개씩 더 발생을 하는데, 연차 촉진제를 쓰죠. 그래서 연차를 쓰라고 이제 회사에서 말을 했을 때 근로자가 노동자가 이제 연차를 사용하고 그러면 근데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을 다 못했다. 그러면 연차 수당으로 주고,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줘야 되는. 사실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푸슝의 기본급이 높아야 성연금도 동달아 높아지는데 포괄은 기본급을 낮게 주고 다른 수당으로 연봉을 맞춰놔서 비포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케이스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중견 기업이었는데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세후 3,500이고 1,500은 이제 야근 수당, 또 점심값, 저녁값 이런 걸 다 포함하고 그런 자잘한 것들 다 포함해서 5,000원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3,500이었다. 이런 회사들도 있어서 많지 않겠지만 그런 회사가 있다는 점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급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맞아요. 모든 연협의 시작. 맞습니다. 저 이제 슬슬 준비한 이야기들은 끝나는 것 같은데, 푸슝을 쭉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저희가 빠뜨린 이야기가 몇몇 있어서 이 부분 체크 한번 하고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올라온 질문인데, 채용 공고를 보면 2년차 또는 3년차에 준하는 실력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느 정도가 2년차 또는 3년차에 준하는 실력일까요? 연차가 쌓여도 실력에 꼭 기간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요게 이직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빼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닐까요, 이거? 어느 정도가 2년차 또는 3년차에 준하는 실력일까요? 사실 저 이전 회사에 제가 2년차, 3년차 정도 되는 분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1년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차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3년차에 준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3년차 정도 되면 다른 팀 리더로 가는 사례가 많다고 이제 좀 대기업에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저도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리드급의 실력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2년차 또는 3년차에 준하는 실력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신입으로서 지원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공고에서 원하는 것은 가장 이제 베스트를 바라는 건데 사실은 이 회사가 지금 요구하는 역량들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핏이 맞아떨어진다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2년차 또는 3년차에 준하는 실력이라는 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년 차를 찾는 공고다? 그럼 쓰지 않았어요. 이거 명확하게 시니어에 준하는 능력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 2년의 경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은 쓰지 않았는데 2년 차에 준하는 실력을 찾는다? 그러면 신입 공고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여 본 부분이 있었고 3년 차에 준하는 실력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1년이나 반년 이상 회사를 경험해 본 사람을 찾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푸슝에 "프론트도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느낌표 와방 붙여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 여기 프론트 개발자가 3분이나 계세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 사실 저도 프론트의 세계는 정말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의 프론트 실력, 약간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 하면은 좀 굉장히 잘하는 프론트 개발자 같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다들? 혹시 피처 하나를 줬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2-3년 차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피처는? 이제 그 난이도가 있긴 하죠. 난이도야 뭐 위에 상사분들이 알아서 해줄 테고 뭔가 어렵네.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 저는 2-3년 차를 뽑는 거는 회사를 경험해 봤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온보딩 이제 길게 앉아서 바로 실무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3년 차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이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툴도 다룰 줄 알고 피처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할 때 바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이 2-3년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의 깊이도 있고 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의 3년 차의 무게인가. 또 푸싱을 보니까 2-3년 차 공고 분석해서 '이 정도면 2-3년 차구나.' 하고 자체 판단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저게 2-3년 차 공고 분석에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입 시장 분석할 때도 저렇게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원티드나 뭐 채용 플랫폼 같은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스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는구나. 약간 이런 걸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2-3년 차의 기준? 정말 프론트만 한 2-3년 차를 말씀하신 거겠죠? 저희가 지금 프론트에서 좀 3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무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처를 기간 내에 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업무적으로는 딱 회사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2-3년 차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번에 취업에 성공한 플랫폼에서 준 개발자 평가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개발자들을 구분을 하냐면 레벨 1 단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 레벨 2 단위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음, 레벨 3 단위 기능을 스스로 최적화할 수 있음, 그다음 레벨 4 단일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레벨 1 단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에는 감독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신입에게 기대하는 어느 정도 역량인가 싶고 단위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여전히 감독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레벨 2 정도가 될 때 2-3년 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단위 기능을 스스로 최적화할 수 있음이라는 레벨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5년 차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고, 단일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10년, 뭐 8년 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팀장 이상 리드 혹은 CTO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위 기능을 단순히 구현을 하느냐를 넘어서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 다만 저는 2, 3년 차를 요구하는 공고가 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공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왜냐면 신입을 안 뽑겠다라고 말할 때 보통 1년 차 이렇게 찾지는 않고 이제 2, 3년의 준하늘을 찾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신입은 아니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저는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푸슝의 신입은 옆에서 케어가 필요한 상태이고 2, 3년 차는 약간의 온보딩을 주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은 푸슝을 저희가 읽어봤는데 이직 또 연봉 이런 얘기여서 오늘 좀 굉장히 핫했던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짜 한 마디씩만 일기하면서 어땠는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패널분들이 괴로워하고 계시네요. 우선 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주니어 탤런트 쇼가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몰랐고요. 저는 사실 하다가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지금 같이 해주시는 패널분들이 정말 능력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매번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 팟캐스트를 스페이스를 하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기 하실 분들도 재밌게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아지님이 시작하자고 했을 때 신나서 멘션을 달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멘션 단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로 주니어 캐스트를 시작을 하고 그게 5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잘 되고 많은 분들이 더 사랑을 해주시고 저희도 컨텐츠 만드는데 즐겁고 계속 얘기 나눠서 좋았고요. 좋은 분들과 같이 주캐스트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1회차, 2회차 정말 팟캐스트처럼 꾸려나가는 게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인데 좋은 분들과 함께여서 오래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모아주신 강아지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이제 4회로 끝났지만 저희의 이런 방송분이 유튜브 또는 팟빵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니어들에게 더 많은 발언의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도 주니어들이긴 하지만 더 많은 주니어들을 뭐 이렇게 섭외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기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저희들의 어떤 작은 경험이나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일기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마지막 방송을 끄는 게 너무 어렵네요. 제가 꺼드릴게요. 3, 2, 저는 네, 다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3, 2, 1. Arguing again, arguing about something so simple. Make it clear, tell me why.